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권현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다시 방송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미세혈관 협심증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가 최근에 이제 제 외래로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이 미세혈관 협심증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이거를 진단받았는데 이게 뭐냐고.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뭐 숨차고 아프고 그러냐고. 그래서 글쎄요. 그 영상을 뭐 유튜브 찾아보니까 뭐 그런 영상은 많지 않던데, 그래도 미세혈관 협심증을 이야기하니까 아무래도 병원에서 또 의원에서 이 진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혈관 협심증은 사실은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진단하는데 실제 내용은 안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오늘 이 협심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잘못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 제가 변형 협심증 잘못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지만, 미세혈관 협심증도 사실 잘못 진단되는 경우가 그 정도로 많습니다. 변형 협심증처럼 자주 사용되는 진단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오신 환자분입니다. 52세 남자 환자분. 이분은 뭐 덩치도 괜찮으시고 운동도 잘하게 생기셨는데 6년 전부터 운동을 하면은 가슴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굉장히 잘하셨는데 6년 전부터는 좀 뛰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뭐 여러 가지 뭐 저혈당인데 자기가 느끼기에 저혈당 같은 상황,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슴이 아프시다 그랬고, 6년 전에 좀 그래도 대학병원급에 가셨어요. 가셨는데 거기서 상당히 좀 유명하신, 저도 아는 분이 미세혈관 협심증으로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을 이제 쓰고 했는데 약을 먹어도 뭐 그닥 효과가 없었고, 또 뭐 통증도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 그래서 이 진단이 맞는지, 또는 이제 맞다면은 더 좋은 치료가 없는지, 그걸 위해서 이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세혈관 협심증이라고 진단받아 오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진단이 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뭐 뒤에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환자는 무슨 근거로 그 교수님이 미세혈관 협심증으로 진단을 했나 찾아봤더니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슴 통증이 있었고, 두 번째는 통증이 상당히 협심증과 비슷했겠죠. 협심증하고 비슷한 협심증이 있었고, 그런데 관상동맥 조영술, 그러니까 심장 혈관을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이상이 없는 거예요. 심한 통증이 있는데, 협심증 같은 통증이 있는데 조영술은 정상. 협심증은 조영술상 혈관이 좁아져 있고 가슴 통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진단을 내려나 싶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가슴 통증은 진짜 심장 통증이고, 이 보이는 혈관이 아닌 아주 미세한 혈관 때문에 생기는 협심증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단 내렸는데, 그렇게 진단 내리면 사실 안 되거든요. 이제 통증이 뭐 진짜 심장 통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 더 원하는 거는 운동부하 검사 같은 그런 이 심장에 정말 혈류가 모자라고 피가 모자라고 허혈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있는가를 이제 보는 검사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운동부하 검사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운동부하 검사 중에서도 가장 이제 정밀한 운동부하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었어요, 이분은. 정상인데다가 운동 시간이 15분 28초,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9분 정도만 뛰어도 상당히 잘 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5분 28초면은 완전 운동선수 정도예요. 그래서 이 정도 뛰고 정상이면 진짜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미세혈관 협심증이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운동을 되게 잘했는데 요즘에 운동을 하니까 운동 능력이 좀 떨어졌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죠. 그죠? 병이 아니니까. 미세혈관 협심증이 아닌데 그 약을 먹으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 진단된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은 좀 분명한 경우고요. 좀 애매한 환자도 있어요. 60세 여자 환자인데 계단 오를 때 숨이 차다. 다른 병원에서 운동부하 검사했는데 양성 이상이 있다 그래요. 그 상당히 협심증 같죠? 근데 간상동맥 CT를 딱 찍었는데 정상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본인은 가슴도 아프고
운동부하검사 이상도 있는데 CT를 찍으니까 혈관이 막힌 데가 없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때 이제 미세혈관 협심증을 진단을 내렸는데 그 진단을 받고 약을 막 계속 증량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어서 '이게 진단이 맞는가?' 하고 오신 분이 있는데 요 진단이 정말 요건 좀 애매한 쪽에 속해요.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미세혈관 협심증은 이 좀 그래도 좀 아시는 심장내과 선생님들이 진단을 내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명확하게 알려지거나 명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 병이 아닙니다. 최근에 기술 발전으로 진단법이 개발되었어요. 되었지만 아주 정말 소수의 전문가 그룹들만 이 진단을 내리고 또 연구를 하고 있고 치료법은 아직 좀 불확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료할 때는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치료를 많이 하는데 대표적 가이드라인이 미국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유럽 가이드라인이죠.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직도 뭐 쪼끔 뭐 이런 데 대한 미세혈관 협심증 마이크로베스큘라 디지즈라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만 쪼끔 있고 작년에 비로소 유럽 심장학회에서 한 챕터 한 장을 할애해서 미세혈관 협심증을 얘기할 정도로 아주 좀 많이 연구가 안 되고 많이 이야기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 그 환자는 많아요. 그렇게 주장되는 환자는 많아요. 그래서 협심증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협심증이라는 거는 분명히 알려진 병이거든요. 이거는 가슴 통증이 있고 운동부하 검사 했더니만 이상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과 같이 관상동맥이 협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분명해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거나 막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심장에 피가 덜 가겠죠. 그죠? 덜 가는 것들이 운동부하 검사 같은 데서 이상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환자는 가슴 통증을 느껴요.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 좁아진 부분을 풍선으로 넓히거나 스텐트로 넓히면은 운동부하 검사 이상도 없어지고 통증도 없어져요. 전후 관계가 명확해요. 근데 여기 뭐 통증이 아니라 숨찬 증세일 수도 있고 운동부하 검사나 핵약 검사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요 세 가지가 딱 맞아야 됩니다. 근데 애매한 환자가 있어요. 이 통증으로 봐서는 '아 협심증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 보니까 정상인 거예요. 관상동맥이 좁아야 그것 때문에 가슴 통증이 생기는데 안 좁은데도 같은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협심증은 아니죠. 뭐 이 환자를 스텐트 한다고 뭐 치료가 되겠어요. 이게 쪼끔 좁은 게 있는 거를 또 뭐 스텐트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약간 과잉 진료 잘 몰라서 치료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보통 미세혈관 협심증이나 변형 협심증으로 진단을 많이 해요. 사실 이 협심증은 어떤 이상을 증명해야 이 병이 되는데 그냥 통증이 있고 조영술이면은 그냥 미세혈관 협심증, 변형 협심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형 협심증 뭐 제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많은 병원에서 통증이 있는데 가슴 통증이 있는데 조영술 증상이니까 그냥 변형 협심증이니까 끊으이 하고 치료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잘못 진단된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죠? 미세혈관 협심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미세혈관이 뭐냐? 미세혈관 협심증, 미세혈관에 이상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옛날에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걸 기억하면은 우리 몸에는 동맥이 있고 마지막에는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이에 혈관이 점점 가늘어지다가 모세혈관이 돼요. 그 사이에 가는 혈관, 요거를 미세혈관이라 그럽니다. 전형적으로는 이제 40에서 400 마이크로미터, 보통 관성동맥 혈관이 3에서 5 밀리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보다 가는 40에서 400 마이크로니까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은 혈관이라서 여기에 이제 이거는 뭐 환자 시체에서 이제 캐스트를 뜬 건데 큰 혈관도 보이지만 아주 잔털처럼 보이는 거 있죠. 굉장히 파인한 아주 잔털처럼 보이는 요런 것들이 이 미세혈관입니다.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피가 흐르려면은 이 혈압이 있고 또 혈압에 따라서 혈류가 흐르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정도 이 저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항이 너무 낮으면은 같은 혈압에도 피가 많이 흐를 거고 저항이 높으면은 같은 혈압이 뭐 140 이라 그래도 피가 덜 흘려요. 혈류가 떨어집니다. 이 혈류가 부족한 거죠. 산소가 부족한 거죠. 근데 이런 저항을 결정하는 게 바로 미세혈관이에요. 전체 저항의 80%를 결정하는데 이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저항이 예를 들면 2 배로 늘었다. 그러면 같은 혈압인데
혈류가 2분의 1로 줄겠죠. 그죠? 그럼 피가 덜 가니까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런 현상이에요. 그게 바로 미세혈관 협심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큰 혈관에 협착이 없고 여기 잔털 같다 아주 뿌옇게 보이는 이런 잔털 같은 혈관에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큰 혈관에 이상이 있으면은 요걸 딱 치료하면 되는데 이 미세혈관 협심증은 딱 보면은 정상으로 보여요. 근데 아주 가느다란 혈관의 기능이 이상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촬영해도 이상도 안 나오고 이 미세한 혈관의 이상을 무슨 수로 다 넓히겠어요. 그죠? 이 관상동맥 조영술은 제일 가장 정밀한 검사라 그러지만 해상도가 200 마이크로미터니까 40 마이크로 뭐 100 마이크로 이런 혈관을 보이지 않거든요. 그 기능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면은 모릅니다. 환자분은 가슴이 아프고 운동부하 검사, 혈액 검사 이상이 있는데 조영술 하면은 원인이 안 보여요. 그게 미세혈관 협심증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는데 조영술 정상이면은 '아 미세혈관이겠군요.' 이렇게 그것도 좀 아시는 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하는 가슴 통증, 운동부하 검사 이상 요거는 뭐 숨찬 증세일 수도 있고 혈기양 검사할 수도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런 게 있고 협착이 없고 '이상하네.' 하는 거를 이 수십 년 전부터 한 50-60년 전부터 X 증후군이라고 불렀어요. X 증후군. 그래서 X 그러면 무슨 뜻이냐?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참 이상하네. 협심증 증세 같은데 왜 조영술이 정상이지? 이런 X 증후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증후군이 뭐냐? 신드롬이라 그러는데 증후군이라는 거는 증세 또는 검사의 소견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있고 운동부하 검사에 이상이 있는데 협착은 없고 요렇게 뭐 증세와 검사를 모아 놓은 집합 요런 환자들이 종종종 있다는 거죠.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위에 많이 보입니다. 꽤 많이 있는데 원인은 다양해요. 원인은 아직 굉장히 이제 다양한 원인의 같은 증세를 증후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원인이 딱 규명이 되면은 그거를 질환이라 그래요. 우리 병이라 그러고 질환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디지즈라 그럽니다. 그건 신드롬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 가슴 통증이 있는데 조영술 이상이 없네. X 증후군. 물론 운동부하 검사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의사분들이 통증이 있고 협착 없으면 그냥 X 증후군도 아니고 이 미세혈관 협심증 이라고 확 진단해 버리면은 그 안에 아닌 것들이 무지하게 많겠죠. 그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X 증후군의 원인이 뭐냐? 증후군에 원인이 붙여지면은 병이 됩니다. 질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미세혈관 협심증이라는 질환입니다. 원인이 미세혈관 이상 때문에 생긴 협심증이에요. 근데 X 증후군 안에 그러니까 뭐 협심증 같은 통증인데 뭐 운동부하 이상이 있고 조영술 정상이니까 이거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심장 통증 감각 과민이라 그래서 심장의 통증에 예민한 경우가 있어요.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심장과 관련 없는 통증인데 운동부하 검사는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이 약간 두껍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이상이 없어도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부하 검사의 정확도를 약 한 70% 봅니다. 그러니까 병이 없어도 혈관이 안 좁아도 30%는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통증이 뭐 심장 관련 없는 통증이 있으면은 마치 X 증후군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미세혈관 협심증을 그러면 뭐 이렇게 뭐 통증이 있고 조영술 정상이면 이렇게 진단하냐? 아닙니다. 진단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미세혈관 협심증 그러면은 일단 X 증후군에 해당되는 세 가지가 있고 미세혈관 기능 이상이 있어야죠. 그죠? 미세혈관에 기능이 이상이 있어야 미세혈관 협심증이죠. 그 원인을 밝혀야 병이 되는 거죠. 기능 이상은 다 아실 필요 없어요. 미세혈관 저항 증가 뭐 혈류 여백 이런 게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미세혈관의 저항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게 동맥이 있고 모세혈관 사이에 이 미세한 혈관들이 저항이 증가되면은 같은 혈압이 140이라도 혈류량, 피가 들어가는 양은 2분의 1로 주는 거죠. 저항이 2배로 되면은 혈류량 2분의 1로 주는 거죠. 오음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하여튼 이 기능을 검사하는 법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 최근에 생겼어요. 뭐 매우 과거에도 억지로는 검사했는데 뭐 검사 방법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한 5 년, 10 년? 5년 정도 사이에 이 특수한 와이어, 철선을 넣어 가지고 이 관상동맥 안으로 넣어서 거기 안에 압력도 재고 혈류도 재고 압력과 혈류를 재면은 이 저항도 잴 수 계산할 수가 있어요. 고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느다란 철선이에요. 손 위에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안 보이네. 하여튼 0.3 밀리 정도의 굉장히 가느다란 철선을 요렇게 여기 지금 돌돌돌 말아 놓은 건데 그 끝에 이제 여기 무선으로 그 전파가 기계로 전송이 되는데 하여튼 압력과 혈류량을 이 가느다란 와이어 직경 0.3 밀리의 와이어로 심장 혈관 내에서 관상동맥 내에서 잴 수가 있어요, 혈압하고 혈류를. 그래서 딱 재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압력이 나오고 들어가서 압력이 떨어지고 혈류량이 요렇게 해서 혈류량이 재지고 그래서 실제로 재는 거는 혈류량이 변하는 거하고 미세 혈관의 저항을 재요, 저항. 그죠? 저항이 증가돼 있으면은 혈류가 주니까. 그래서 여기 뭐 어려우시겠지만 FFR, CFR, IML이라는 걸 재면은 그 압력, 혈류량, 저항이 딱딱딱 떨어집니다. 거기에 이상이 있어야 미세혈관 협심증이에요. 전형적인 환자 한 분을 보죠. 75세 여자분이고 운동할 때 계단 오를 때 가슴이 아프고 숨찬 증세가 있었고 이분이 고혈압이고 뭐 고지혈증 경도 비만이 있는데 전형적으로 이렇게 이제 미세혈관 협심증 환자는 고혈압도 좀 있고 비만이 좀 있고 요런 이제 경향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 심전도, 초음파 다 했는데 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뭐 심장도 이렇게 뛰죠. 그죠? 뛰는 게 다 정상으로 보여요. 이런 검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정밀 검사처럼 보이지만 실제 목적에 따라서 전혀 이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부하 검사를 했습니다. 이분은 근데 운동 능력이 떨어지니까 숨차니까 운동할 때 숨차니까 3분 22 초밖에 안 돼서 검사가 전형적으로 이상은 안 나왔지만 이 정도밖에 못 걸으면은 운동 부하 검사 이상이 있는 겁니다. 운동을 못 하니까요. 그죠? 운동 부하 검사 이상도 있고 근데 관상동맥 조영술해 보니까 혈관이 정상이에요. 초음파도 정상이고 혈관 조영수도 정상이고 다 정상인데 왜 운동할 때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냐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런 상태가 X 증후군이에요. 가슴 아프고 운동 부하 검사 잘 뛰지도 못하고 '근데 왜 조영술이 왜 정상이야? 이게 뭐야?' 하는 게 X 증후군이었어요. 예 군이군요. X 증후군 이 상태에서 이제 미세 혈관 검사를 합니다. 기능 검사를 뭐 이렇게 해서 뭐 압력도 재고 뭐 여러 가지 잽니다. 뭐 이 그래 가지고 요 와이어 보이는데 잘 안 보이시죠? 미세 혈관 기능 검사를 딱 하니까 요렇게 나왔어요. 뭐 FFR 뭐 CFR 여기 숫자가 나왔는데 숫자는 뭐 자세히 아실 필요 없고요. 우리 기준보다 굉장히 낮고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미세혈관의 저항이 정상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장 낮은 기준에 비해서도 한 80% 정도인데 실제 모든 정상에 비해서는 한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류량도 우리가 뭐 CFR이라는 게 4 정도 되는 게 정상인데 이도 1.64가 나왔어요. 1.64. 저항이 2 배가 되니까 실제로 혈류량이 2 분의 1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죠. 겉보기는 멀쩡하지만 그 부스스한 미세혈관들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저항이 심해져 있는 거죠. 미세혈관 저항이 크게 증가하니까 미세혈관 협심증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까 X 증후군의 환자들이 대부분 미세혈관 협심증이냐? 그게 그다음 질문이 되겠죠. 그죠? 뭐 X 증후군으로 나타난 사람이 대부분 미세혈관 협심증이면은 뭐 같은 걸로 봐도 되지 않느냐?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세혈관 협심증은 얼마나 흔한가? 이거는 굉장히 최근 연구입니다. 실제로 이 연구가 아직 논문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주명 교수 저희 병원의 이주명 교수란 분이 미세혈관 협심증의 이제 세계적인 대가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한 7개 병원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한 1,000 명을 모아 가지고 이 미세혈관 기능 검사를 했어요. 뭐 협착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협착이 없는 사람, 조복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만 대상으로 분석을 해 보면은 그 430 명을 좀 전에 말하는 미세혈관 기능 검사를 다 했어요. 해 보니까 진짜 이상이 있는 미세혈관 협심증이 얼마나 나오냐. 이 대상은 조영술을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X 증후군에 해당되는 거죠.
가슴이 아프고 검사도 이상하고 했는데 조영수 이상이 없고 X증후군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미세혈관 협심증이 얼마나 있느냐 이 조사를 해 보니까 9.3% 나왔어요. 10%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제 뭐 운동할 때 가슴 아프고 운동부하 검사 이상이 있고 조영술해 보니까 이상이 없다. 그래서 미세혈관 협심증이구나. 10명 중에 9명은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미세혈관 협심증은 흔하지 않아요. 이 진정한 미세혈관 협심증은 사실은 좀 진짜 병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좀 예후라고 그러나 그리고 살다 보면 합병증 사건들이 많이 생겨요. 그 이주명성이 잭이라는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논문인데 거기 이제 2016년에 발표된 바에 하면은 220명을 대상으로 미세혈관 기능 검사를 짜고 경과를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기준 뭐 이 혈류도 재고 저항도 재고 뭐 이렇게 다 해본 결과 그 미세혈관 협심증으로 확정된 사람의 예후가 다른 사람보다 이 사건이 훨씬 많이 생겨요. 사망이나 심근경색이나 수술이 훨씬 많이 생겨요. 그 정도가 거의 이제 협심증과 같거나 사실 조금 나쁜 정도로 예후가 나빠요. 그러니까 치료는 해야 됩니다. 이 진정한 미세혈관 협심증은 약간 위험하긴 해요. 물론 이제 초기에는 별일 안 생기죠.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닌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가 한 5년 정도 되는데 5 년간 이제 사건이 뭐 거의 한 30-40%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장기 예후는 협심증과 비슷한데 금방 사건이 생기진 않고요. 이 예후라는 건 이제 심근경색이나 죽거나 뭐 하는 큰 사건들이 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는 여전히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이제 전형적인 협심증의 경과를 좋게 만드는 예후라 그러는데 경과를 좋게 만드는 치료를 하면은 예후가 좋아져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운동할 때 가슴 아프고 숨 차서 오신 거잖아요. 그 증세가 좋아지냐? 요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진정한 협심증은 혈관이 좁아서 생기는 협심증은 그 좁은 데를 넓히거나 스텐트 딱 넣으면은 치료가 딱 끝나요. 통증이 싹 없어집니다. 근데 미세혈관은 그 막 부옇게 있는 그 혈관들을 하나하나 넓힐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넓히는 방법도 없고 약으로 치료해야 되는데 약이라는 게 이제 혈관은 그대로 두고 심장에 이제 부담만 줄여주는 그런 약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미세혈관 협심증도 약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한 4대까지 되는데 하나하나가 아주 효과가 없어서 약을 쓰는 경우가 많고 많이 쓰는 경우가 많고 아직도 통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운동하고 체중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중만 좀 줄여도 심장이 부담이 절기 때문에 같은 혈류량으로 음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환자분들은 제가 뭐 이 체중이 많이 나가면 조절해야겠죠. 그죠? 나머지는 그냥 운동으로 극복하세요. 그죠? 이 운동을 하면은 가슴이 아프잖아요. 운동을 하면 가슴이 아픈데 그럼 좀 쉬었다가 다시 가면 쪼끔 좋아져요. 또 아프면 쉬었다가 다시 가면 쪼끔 좋아져요. 그렇게 해서 자꾸 하다 보면 운동 능력이 커지고 미세혈관도 이제 더 기능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우리도 운동 많이 하면 근육 커지잖아요. 그렇듯이 근육의 혈관도 많아지고 마찬가지로 심장도 혈관도 많아지고 심장이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과 체질 조절은 너무 좀 뻔한 얘기긴 한데 실제로 이제 진정한 미세혈관 협심증에도 뭐 이게 증상에는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미세혈관 협심증이 X증후군의 10% 밖에 안 된다. 10명 중 1 명밖에 안 된다. 나머지가 뭐냐? 나머지가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있는데 나머지가 모르는 것 더하기 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심장 통증 감각 과민이라 그러는데 처음 들어보시죠? 이거는 이제 병이 없는데 감각이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장의 통증은 자율신경계로 통증을 이제 감각하거든요. 그 자율신경계가 불안이나 스트레스, 과로, 특히 수면 부족 이런 컨디션 문제 때문에 심장 감각을 너무 통증을 심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심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뭐 쪼끔 뛰면은 심장이 많이 뛰잖아요. 혈류량도 늘어나고.
그걸 통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변화를 통증으로 받아들이고 맥박만 빨라져도 통증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면 안 되는데 신경이 예민해서 느끼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벌써 옛날에 아주 1990년에 닥터 캐논이라는 NIH 교수가 이분이 참 지금은 이런 실험을 못 해요.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하는데 그 당시는 X 증후군, 운동 시에 가슴 아프다는 사람이고 조영술 해가지고 정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불러 내려가지고 여러 가지 자극을 줬어요. 뭐 카테터를 찔러 보기도 하고, 물론 터지는 건 아닌데 찔러 보기도 하고, 맥박을 빠르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노말 셀라인 그 식염수를 주사해 보기도 하고, 조영주도 주입해 보고 그런 걸 해보니까 전체 중에 81%에서 통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원래 X 증후군이 아닌 사람들은 통증을 못 느끼는데 이분 주장에 따르면은 X 증후군인 사람의 80%가 통증 과민이지 실제로 이제 미세혈관 협심증이라든가 뭔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물론 뭐 지금도 이런 실험을 저희가 사실은 다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환자에서 일부러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조영제는 우리가 이제 조영술이라고 심장 혈관을 보일 때 이제 조영제를 쏘거든요. 보통 사람은 쏘면은 아무 증세가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조영술 할 때마다 아 하고 뭐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심장 혈관 또는 심장 근육에 감각이 예민한 거죠. 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혈류량이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혈류량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통증을 느껴요. 그러니까 뭐 정상 식염수를 쏴도 이제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예민한 건데 이게 심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장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대표적인 게 이제 섬유근통이라 그래요. 섬유근통. 이 가슴이 아파서 환자분이 딱 오시면 "아 지금 가슴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니까 저는 가슴이 아니라 온 데가 다 아파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뭐 어깨도 결리고 등 뒤도 아프고 뭐 여기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다 아프다 그래요. 그거를 이제 이 전체 통증 증후군 중에서 섬유근통이라 그러는데 얘는 뭐 각각의 이제 근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운동하면은 쪼끔 뻐근하잖아요. 그걸 통증으로 느끼는 거예요. 운동하면은 근육이 좀 쓰고 관절 뭐 지금도 약간 아플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여기 좀 아픈데 그거를 '아.' 하고 아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프다고 느끼는 게 병인 거죠. 그게 뭐 과민성 장증후군도 있고 뭐 식도 역류 일어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식도 역류를 못 느껴요. 검사해 보면 압니다. 역류는 있는데 통증을 못 느껴요. 잘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통증이 있는 거고 막 방광 예민한 이런 것들이 다 신경계가 예민한 거지 실제 병이 있는 게 아닌데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심장에 이제 통증 과민, 감각 과민이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이제 X 증후군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참 많은데 참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본인이 뭐 그냥 이거는 별거 아니라고 심장 문제 아니라고 굳게 믿고 그것도 운동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참 힘드시죠. 환자분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엄살 부리는 거 아닙니다. 본인은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불안증도 막 같이 있고 막 컨디션도 안 좋으니까 호소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힘든 문제입니다. 마지막이 이제 실제 심장 문제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심장 문제 아닌 경우에는 뭐 실제로 뭐 뭐 근육통이나 관절통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운동 능력이 떨어질 때 이 X 증후군처럼 미세혈관 협심증처럼 나타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옛날에 운동 많이 하셨던 분, 옛날에 뭐 등산 잘하셨던 분 같이 가면은 내 친구들은 뭐 지금도 산에서 날아다니는데 "난 요새 숨차고 아프다. 그래서 이거 병이 아니냐?" 와서 검사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운동도 엄청 잘해요. 근데 옛날 젊었을 때보다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화가 온 거죠. 심장과 모든 근육, 심장뿐만 아니라 폐나 모든 근육에 노화가 온 건데 담배 피신 분들이 이게 많습니다. 담배 피신 분들이 젊었을 때는 못 느끼는데 나이 들면서 노화가 빨리 와요. 폐 기능이나 심장 기능이나. 그래서 고령이나 운동 안 하신 분 특히 몸무게 뭐 3kg 늘었다. 뭐 대부분 나타납니다. 몸무게 많아지면은 뭐 3kg짜리 들고 다녀 보세요. 힘들지. 운동 능력이 감소하는데 특히 겨울철에 많아요.
왜냐? 찬 공기가 숨을 막 쉬니까 숨 차고 숨 쉬면은 찬 공기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극이 더 심해져요. 물론 이 안에는 앞에 말하는 심장 통증 감각 과민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포함됐을 건데 이거는 이 두 개는 구별할 수 없어요, 솔직히. 뭐 환자분을 데려다 놓고 들어가 가지고 막 찔러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수는 없는데 하여튼 미세혈관 협심증 아니고 이 그냥 예민해진 거 또는 운동 능력이 정상적으로 좀 떨어진 거를 통증으로 느끼는 게 실제로는 X 증후군의 90%를 차지한다. 다시 말하면은 운동할 때 가슴 아파요. 운동부하검사 이상이에요. 조영술이한테 괜찮네요. 이거의 대부분은 실제로 이 통증을 예민하게 느끼거나 운동 능력이 저하되는, 다시 말하면 정상이란 뜻입니다. 병이 아닙니다. 뭐 통증으로 따지면 병이긴 한데 실제로 위험하지 않아요. 환자분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환자분을 우리가 진단 못한 게 아니에요. 진단 다 했는데 실제 병이 없는 겁니다. 환자분들은 막 아픈데 정상이라 그러면 되게 불안해해요. 이게 뭔가 우리 이 의사가 발견을 못한다 그러는데 실제 발견 다 했는데 실제 없는 거고 통증을 예민하게 느끼고 운동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사실은 어느 병원에서 미세혈관 협심증으로 진단하면은 안심을 하죠. 물론 치료해도 좋아지진 않지만. 그래서 조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 사실 의사들도 좀 봤으면 좋긴 하겠는데, 요 약간 복잡한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만든 표입니다. 가슴 통증이 있는데, 협심증 같아요. 관상동맥 촬영했는데 정상이에요. CT 찍어도 마찬가지고 정상이면은 그게 운동할 때 통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이 있는 사람도 있죠. 그죠? 운동 시 통증이 있고, 운동부하검사 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은 아까 말했죠. 조영술 정상, 운동 시 통증, 운동부하검사, X 증후군이에요. X 증후군 안에 미세혈관 기능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은 미세혈관 협심증, 그다음에 자극에 대한 과민 통증, 그다음에 뭐 운동 능력 저하, 이 두 가지가 사실 90%를 차지하고 미세혈관 협심증은 10%밖에 안 된다. 그다음에 운동 시 통증인데 뭐 운동부하검사 이상이 없으면은 운동부하검사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없으면은 비심장성, 심장과 관련 없는 통증인 거죠. 안정시 통증은 제가 뭐 여러 번 이제 변형 협심증 얘기했지만 안정시 통증인데 새벽에 주로 아프냐, 술 마시고 깰 때 아프냐 이렇게 해서 관상동맥 경련 검사를 전문적으로 해서 변형 협심증이 나오기도 하고요. 밝히기도 하고 아닌 경우에는 기타는 다 비심장성. 그러니까 관상동맥을 촬영했는데 이상이 없다. 심한 협착이 없다. 요 세 가지인 거예요. 운동 시는 X 증후군의 요런 거고 변형 협심증 아니면은 심장과 관련 없는 거죠. 심장 관련은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 변형 협심증과 더불어 일반 뭐 의사분 뭐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못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잘못 진단된 그 경우라 그래서 저한테 오시지 마세요. 이 웬만한 대학병원에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구별을 다 할 줄 압니다. 그다음에 정말 전문가들도 있긴 해요. 전문가들이 사실은 뭐 말씀드렸죠. 우리 병원 이주명 교수도 있고 몇 개 병원에 있어요.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찾기는 힘드니까 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세혈관 협심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변형 협심증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치료했는데 별로 안 나아진다. 그러면은 한번 다른 대학병원 가서 한번 진찰을 다시 해 보는 거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통증 있고 조영술 정상이라고 이렇게 진단 내리면 안 되고 미세혈관 협심증이나 변형 협심증의 경련을 증명해야 진짜 진단이 내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미세혈관 협심증 진단에 남용되고 있고 증세와 미세혈관 기능 검사를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운동하고 체중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뭐 이리저리 말하고 마지막에 결국 운동으로 이제 약 잘 드시고 운동하면은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다이어트는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다이어트는 몸무게 살이 안 찌는 정도, 몸무게 조절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뭘 먹느냐는 건 안 중요합니다. 운동과 체중 조절이 제일 중요하고 위험 인자가 있으면 그걸 치료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예. 어
예, 제일 첫 번째 뭐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 이거는 뭐 진료에 해당되는데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뭐 총 콜레스테롤 190는 HDL 94는 중성지방 57 정상이네요. 그죠? 맥주 가끔 마시면은 지금 HDL 93은 되게 높은 겁니다. 뭐 한 40 정도가 이제 보통이고 35 이하면은 나쁜 건데 술 많이 마셔서 올라간 거예요, HDL이. 그리고 운동할 때 올라가고 술과 운동하면서 올라가는데 뭐 좋은 거죠. HDL 높으면 HDL이 높으면 따로 관리가 필요한가요? 그게 필요하지 않죠. HDL은 높은 게 좋은 겁니다. 낮은 게 나쁜 거예요. 그 LDL이라고 하는 이제 지단백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든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혈관으로 보내는 거예요. HDL은 혈관에서 간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혈관의 동맥경화가 좋아져요. 그래서 HDL이 높으면은 좋은 거예요. 진짜 좋으냐? 진짜 좋으냐? 그거는 요새 조금 애매해요. 과거는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 요새는 좀 아니에요. HDL을 높이는 약이 있느냐? 약이 있어요. 약이 개발됐어요. 높였더니 별 효과가 없어요. HDL 높은 게 그냥 아주 중요한 건 아주 말씀드린 HDL 높이고 싶으면은 술 많이 마시고 운동하면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높으면 적어도 나쁘진 않다. 과거에는 매우 좋다. 지금은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따로 관리는 필요 없습니다. 술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 이나은 씨 B6F는 뭘까요? 모델명인가? 예, 존경한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예방과 이분 의사신 것 같은데 에피데미올로지 익스페리먼트 메타니스 측면에서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거는 책 한 10권쯤 괜히 올렸네. 그래서 넘어가죠. 이거는 글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메들리. 방금 그는 심장 쪽에 모든 연구를 다 이야기하라는 거기 때문에 좀 곤란하고요. 메들립 상복부 쪽에 팽만감이 심한데 심장 검사를 받아봐야 되네요. 아니죠. 상복부는 여기잖아요. 이 통증이라면은 가끔 심장이 있어요. 팽만감이라는 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가스 찼다는 거고 위장 쪽일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심와부라 그러는데 여기 갈비뼈와 사이 딱 들어가는 요 부분은 위장이 있는 부분이고 위장 통증이 가장 많고요. 가끔 연세 드신 분 심장의 또 아래쪽에 있는 병이 있는 사람이 통증보다는 좀 약간 메시꺼림, 체한 것 같은 느낌, 꽉 쫄리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경우에 심장병이 있긴 한데 팽만감이라는 거는 사실은 가능성은 좀 없고요. 그리고 위치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죠. 심장인지를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 뛰어보면 됩니다. 빠른 걸음으로 50m, 100m 걷거나 계단을 한 3층 정도 올라가서 심해지면 심장 가능성이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근데 심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또 좋아질 수도 있어요. 좋아지면은 그는 심장이 진짜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진료가 많네요. 촉촉님. 80세 어깨 통증이겠죠. 그죠? 혈관은 막혔고 진통소염제 드시 좀 나으시고 어깨찜질 도움 되는데 심장 이게 뒤에 말씀 감사한데 심장 통증이 가슴이 아픈데 어깨로 방사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방사된다가 잘못 오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어깨는 어깨 쪽으로 방사된다는 거지 어깨가 아프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깨 쪽으로 방사되면 어디까지 가냐면은 겨드랑이까지 가요. 이게 요거 약간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심장은 통증이 자율신경계로 들어가요. 교감신경계로 들어갔는데 그게 흉추로 따지면은 1번에서 5번 사이로 들어갑니다. 흉추 1번에서 5번 신경으로 들어갔는데 그 위치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인데 그 일부가 요 겨드랑이 요 부분까지 들어가요. 여기까지가 T1이라 그래서 흉추 1번 신경이 분포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통증이 생겨요. 여기까지 통증이 생기는데 위는 아닙니다.
여기는 이 경추, C4라고 해서 경추 4번이에요.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뭐 이 충추 8번, 그다음에 뭐 경추 8번, 7번, 6번, 5번이 여기고 이렇게 4번이에요. 여기하고 우리 몸에서 여기와 여기는 천지차입니다. 굉장히 신경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어깨가 아프면은, 여기가 아프면은 심장이 아닙니다. 대개는 뭐 이 목 디스크가 많고요. 그다음에 80세 정도 되면은 어깨 쪽에도 이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관상동맥이 2개가 막혔지만 어깨 통증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통소염제 드시면 좀 나으시죠. 심장은 진통소염제 먹는다고 낫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평범한 시청자님. 병원에서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는데 안정제를 걷는데 약을 먹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힘든 면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애매한 경우가 우리가 가슴 통증으로 왔는데 검사를 해요.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심장병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일부는 진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변형 협심증이나 미세혈관 협심증 많지는 않아요. 이런 이 병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제 일단 우리가 평범 시청자님이라서 그냥 약간 구별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운동할 때 심해지는 가슴 통증과 안정시 통증으로 나눠요. 운동할 때 그 통증이 심해지는지를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뭔가 이상 가능성이 아까 말한 X 증후군에 속하기 때문에 그 이제 라인을 따라가면 돼요. 운동할 때 가슴 통증이 있다면은 협심증일 가능성이 꽤 있긴 한데 뭐 제 경험으로는 한 반반 정도 있는데 근데 불안감 때문이라고 병원에서 했다면은 운동식 통증이 아닐 거예요. 안정식 통증인데 안정식 통증이면은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새벽에 아프냐? 그럼 뭐 새벽에 아프냐? 술 마시고 깰 때 다 아프냐? 그걸 보시고 그거면은 이제 병원에서 변형 협심증은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사실은 그 외에도 많긴 해요. 뭐 부정맥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 이제 증세가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경험 있는 교수님께 한번 보는 것도 좋긴 하겠는데 이 병원에서 불안감 그랬으면 실제로는 진짜 불안감 때문일 가능성이 한 8, 90%는 돼요, 사실은. 그래서 체크할 거는 운동할 때 더 아파지는가. 그다음에 아침 새벽에만 아픈가, 낮에는 안 아프고 새벽에는 아픈가. 그 2가지가 있다면은 다른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심장장은 이제 병이 있어야 먹는 거죠. 천천히 살자님, 천천히 살면 오래 사시겠네요. 혈관이 막힌 것도 아니고 가슴 통증이 생긴 이유가 궁금합니다. 미세혈관의 수축하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심근에 실제 손상이 생기기도 하나요? 문제가 아주 심오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근데 첫 번째 질문은 좀 쉬워요. 가슴 통증이 생긴 이유는 다양하죠. 우리 가슴에 심장만 있나요? 뭐. 심장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관절이 있잖아요. 숨 쉴 때 관절, 그다음에 인대도 있고, 근육도 있고, 근육도 되게 많아요. 팔굽혀펴기 딱 하고 나면 여기 아프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식도도 있죠. 식도 통증이 제일 많은 거는 관절 근육통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식도 통증이 그 다음이고, 이거 하면은 전체 가슴 통증의 90% 이상 갑니다. 90% 이상. 그게 가고, 나머지는 이제 심막도 있고, 뭐, 폐는 통증이 없어요. 폐를 싸고 있는 막은 통증이 있어요. 그런 거 좀 드물고, 뭐, 대동맥도 있고, 통증 느낄 기관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심장이고, 심장은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미세혈관 수축설은 이게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는 설인데 저는 별로 믿진 않고요. 미세혈관 수축하거나 기능 떨어지면 심근에 실제로 손상이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뭐 이제 아밀로이드증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미세혈관 이상으로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제 환자 중에는 심장 이식 간 사람도 있어요. 심장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진짜 손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아닙니다. 대부분이라는 거는 99.9%? 그 정도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마음 편한 하루님, 60도인데 운동할 때보다 쉬고 있을 때 새벽에 더 가슴이 조여옵니다. 이런 통증이 미세혈관 문제일까요? 미세혈관은 운동할 때 심해집니다.
운동할 때 심해져요. 이건 뭐 완전한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새벽에 가슴이 아프면은 하나는 이제 변형 협심증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식도 역류일 수도 있고 가끔 이제 새벽에만 근육통을 느끼는 사람도 있긴 한데 새벽에 가슴이 아프다면은 병원을 조금 한번 가봐서 변형 협심증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혈관 문제는 아닙니다. 강기님, 술 먹으면 가슴이 쿵닥쿵닥 뛰는데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지는 않고요. 당연하죠. 뭐 술 마시면은 우리가 벌개지잖아요. 벌개진다는 거는 이제 혈관이 확장된다는 거고, 확장은 이 혈관에 저항이 줄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우리 몸이 혈압을 높이려고 이 심장을 막 이렇게 활동을 시킵니다. 그럼 맥박이 빨라져요. 그런 건 안 중요하고 술 마시면 가슴이 쿵덕쿵덕 뛰는 거죠. 뭐 안 좋지는 않습니다. 예, DIDKJ님. 자다 중력은 심장 문제라는데 중추성 수면무호흡일 확률은 극히 낮나요? 심한 문제죠. 우리가 이제 자다가 이제 급사, 돌연사라는 거는 증상이 나타나고 24시간 이내에 죽는 걸 돌연사라 그러는데, 그거의 이제 80%는 심장이고 그거의 80%는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답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학문적으로 하려면은 돌연사한 사람을 몽땅 다 해부해가지고 부검해서 원인을 다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충은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심장은 아니고 뭐 뇌혈관 터지는 경우도 있고 뭐 대동맥 터지는 경우도 있고 중풍도 있고 다양해요. 중추성 수면무호흡은 상당히 좀 복잡한 병입니다. 일반적인 수면무호흡은 수닥 하고 숨 모시는 거죠. 이 중추성이 아니고 여기에 숨 쉬는 인후라 그러나 후두가 좁아져서 생긴 현상인데, 중추성 수면무호흡은 그 자체가 굉장히 드물고 기본적으로 이제 중추니까 뇌에 무슨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적습니다. 자다 죽는 경우는 심장, 뇌, 뭐 대동맥 터지는 거 다양한데 대부분은 심장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긴 합니다. 한나정님, 고혈압증 리바로 2mg 리트모늄 부정맥이 있으시나 보네요. 심방세동 약이 이제 리트모늄이거든요. 이제 증세는 전혀 없고 어느 정도 기간 먹어야 되나요? 기간이 문제죠. 예. 사실은 이게 심방세동을 상당히 먹어보고 난 다음에는 괜찮으면 이제 조심스럽게 끊어볼 수도 있고, 환자분이 되게 뭐 귀찮으니까 끊고 오긴 하는데 두세 달은 아직 아니에요. 두세 달은 아니고 몇 년은 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발작성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왜 생기느냐? 이 심장에 심방세동이, 그러니까 심방에 병이 생긴 거예요. 병이 생긴 게 없어졌느냐? 보통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심방은 점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정맥약을 평생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몇 년 정도 쓰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뭐 난 도저히 약 못 먹겠다 환자가 그러면은 좀 끊어보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 병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평생 먹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이후에 마음 편해지는 곳, 예. 변형십심증, 헤르벤, 새벽이 아닌 오전이나 오후에 왼쪽 가슴과 명치가 답답하고 경직되고 두근거리고 호흡이 버거워지고 와치로 심전도 적적적 심방세동이 나왔습니다. 이게 복잡한 얘기인데, 첫 번째 헤르벤은 그러니까 변형십심증은 새벽에 아프다 그랬죠, 그죠? 근데 오후에 아픈 경우는 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오후에 아픈 경우는 이 협심증 아닌 통증이거나, 변형십증 환자도 뭐 관절 통증이나 근육통 없어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변형십심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경우. 후계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하거나 아니거나,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면은 압니다. 환자분이 심한 변형십심증으로 진단받았는지 아닌가에 따라서 구별이 가능한데, 보통은 이 심장 통증이 아니에요. 변형십심증 진단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답답하고 버겁고 숨이 잘 안 쉬고 두근거리다 그랬죠, 그죠? 이거 과호흡 증후군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나치다
호흡 증후군 이거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물론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으로도 생깁니다. 근데 워치로 진단한 거가 되게 환자분들이 워치로 진단한 측정을 가져오거든요. 이제까지 10명 중에 9명은 틀렸습니다. 워치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측정한 거를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고 정말 심방세동인지 물어보시면은 심방세동 때문에 그런 증세가 지금 말하는 두근거리고 호흡 버거지는 증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구별해야 되는데 거기 심방세동이 아니라면은 과호흡 증후군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다음 septic thrombus는 뭔가요? septic? septic thrombus. septic이면 이 균이 폐혈증이라는 뜻이고 thrombus는 혈전이라는 뜻인데 진짜요? 네, 아이디를 저렇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마어마한 아이디를 갖고 있네요. 굉장히 septic thrombus는 아직 잘 못 보는데 septic embolism은 볼 수 있지만 thrombus는 또 봅니다. 하여튼 심전도 검사는 심장병 질환 진단에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나요? 도움이 많이 안 됩니다. 굉장히 진행된 병만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말기 질환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요즘에 뭐 건강 진단도 하고 뭐 건강에 다니고 이제 우리 쉽게 병원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심전도가 이상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 거꾸로 병이 없는데도 심전도 이상이 많아요. 예를 들면 고혈압 그러면 어느 정도 이상은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이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잘 안 믿는데 검사는 합니다. 어마어마한 심장병이 있는지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심장병이 있다 그래서 소견이 나왔다 그래서 그 대부분은 아닌 경우도 많고 인구도 이제 발견을 못하지만 그래도 도움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금방 하고 싸잖아요. 그죠? 싸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긴 합니다. 고혈압 환자입니다. 심혈관 질환 조심해야 되나요? 조심하지 마시고 약 드세요 그냥. 뭐 조심을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조심할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운동과 몸무게. 이거는 혈압도 올리니까요. 기본적으로는 혈압약 드시는 게 혈압약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요즘에. 물론 뭐 약 여러 개 먹는 사람도 있지만 효과가 좋고 두 번째는 몸무게만 안 들면은 혈압 안 듭니다. 그래서 운동하시고 뭐 그러면은 합병증도 막을 수 있고요. 그래서 조심을 따로 고혈압 환자는 고혈압 약 드시고 운동하고 몸무게 조절하면은 평소에 다른 사람처럼 사셔도 돼요. 술 좀 마셔도 되고 뭐 다 하셔도 됩니다. 질문이 많으시네요. 다음 VFB. VF는 부정맥인데 철렁거리는 부정맥. 이게 철렁거리는 부정맥은 이제 건너뛰는 부정맥, 스킵드 비트라 그러고 별건 아니에요. 약 먹을 정도는 아닌데 힘듭니다. 약을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혈압 때문에 테놀민, 아몰로디핀 드시고 있는데 테놀민이 그 부정맥 약이긴 해요. 테놀민 드시면은 부정맥을 조금 억제해 주는데 이 철렁거리는 부정맥이 우리가 하루에 이제 맥박이 10만 번 뛰거든요. 보통 다 다르겠지만 10만 번 뛰는데 우리가 10,000번 이상 되면은 철렁거리는 부정맥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심장 기능 떨어져요. 전체 맥박의 10분의 1 굉장히 많죠. 그죠? 실제로 24시간 심전도 재가지고 그 개수를 기계로 다 재요. 그래서 다 재는데 보통 그 정도 안 돼요. 그 정도 안 되고 뭐 몇백 번 이런 경우 많거든요. 몇백 번은 철렁거릴 때 잘 느끼는 거예요. 아까 감각이 예민하다 그랬죠. 그죠? 그런 경우는 사실은 뭐 정 힘들면은 테놀민도 있고 아까 뭐 리투모늄이라고 하는 그 전문 약을 드시는데 심장에 아주 좋지는 않고요. 그래서 약 먹을 정도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부정맥이 아니라 부정맥을 느끼고 그거를 불안해하는 게 더 문제긴 해요. 그래도 환자분이 계속 불편해하면은 약을 주긴 합니다. 예, 그중에 하나가 테놀민이고 그다음에 비스프롤 같은 것도 있고 정식 부정맥약도 쓰기는 합니다마는 요거는 그 정도까지 치료하려면은 이제 전문 대학병원의 부정맥 전문이라는 데를 찾아가셔야 되는데 가셔도 처음에는 웬만하면 그냥 지내시죠. 이런 이야기를 듣기 쉬울 겁니다. 트라마돌 염산염. 저 진통제인데 아이디가 왜 진통제예요? 30대 후반인데
혈액 검사에서 당뇨 없고 혈압 정상이고 다 정상이 LDL만 170일 단동으로 이상이 있으면 어떤 질환을 야기하는 지표일 수 있나요? 당연히 고지혈증 지표죠. 뭐 다른 병의 지표는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예요. 왜 높냐? 본인의 유전자 탓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뭐 몸무게가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다면은 뭐 관계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 우리 몸에서 LDL 만드는 거 특히 LDL을 제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제거하는 유전자가 시원찮은 거예요. 간단해요. 그냥 약 드시면 돼요. 뭐 나는 약 안 먹고 해보겠다. 몸무게 한 5kg, 10kg 빼시든지 뭐 그보다는 약 드시는 게 편할걸요. 예, 약 드시고 다른 병원의 지표가 아니고 콜레스테롤 높은 게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자체를 치료하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약 드시고 신경 안 쓰면 됩니다. 50282 예. 협심증 진단 6개월 노수제 LDL 낮고 심한 운동은 아픈 적 없고 내리면서 충격이 갔는데 가슴 가운데와 같은 부위 등 뒤가 아프다. 이건 벌써 심장 아니죠. 등 뒤는 심장 아니에요. 호흡곤란과 심장 통증이 한 번에 왔습니다. 이게 이 관절이나 근육통이 좀 온 거죠. 이게 근육통이 오면은 우리 숨 쉴 때 이 관절과 근육을 쓰거든요. 그 가능성이 많고요. 충격으로 심장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뭐냐면은 교통사고 그냥 차가 콱 부서지는 교통사고 정도 되면 혈관에 손상이 좀 가요. 그 정도는 되기 때문에 저거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100m 정도 가볍게 뛰어보거나 계단 3, 4층 한번 올라가 보세요. 통증이 더 심해지면은 병원 가 보십시오. 네. 이게 마지막 질문 같은데 예. 예. 하여튼 이렇게 요즘과 같이 이제 의학이 발달된 시대에도 아직 진단을 못하거나 아직 좀 발전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미세혈관 협심증이 그 중에 하나고 다행히 그렇게 흔하지 않다. 그리고 뭐 운동과 몸무게 조절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